대구의 김현중 이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안희용 이사님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응원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농담으로 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요새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갖고 제가 또 강의 중간중간에 안희용 이사님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좀 넣어봤거든요. 함께 많이 호응해 주십시오. 이제 레드라인 관련된 거는 이따가 저희 전문 트레이너 백서연 매니저가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사회 영상 새롭게 지금 편집 중인 사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핸드폰 내려주시고요. 아직 이제 편집 중이라 이거 그냥 보시고 화소수도 좀 낮아서 이게 완료되면은 다 배포해드릴 겁니다. 고화질로 해서 배포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잘 보시고 일단 내용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The lowest place on Earth, more than 420 meters below sea level, 10 times saltier than any other ocean. This body of water has drawn people to it for thousands of years. This is the Dead Sea. Humans have been bathing in this hypersaline body of water for millennia, discovering the Dead Sea's unique healing properties. 2,000 years ago, it was renowned for its healing powers, recorded in the writings of Roman historian Flavius Josephus. Th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also described this remarkable body of water, while Cleopatra, so legend goes, inspired Mark Antony to conquer the region so that she could enjoy bathing in its restorative waters. Today, the Dead Sea remains a health destination, drawing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Due to its mythical powers, while its healing properties are recognized by the medical profession across the globe, the exceptionally high percentage of minerals are unique on Earth, and when present together, reveal an exceptional potency, especially suited to the treatment of the skin, cleansing, nourishing, moisturizing. The minerals of the Dead Sea release their powers. The potency of the Dead Sea has been harnessed by Secret in a collection of skin-nurturing formulas that deliver transformative results. For stronger, more moisturized skin, for softer, more resilient skin, it's our secret. 로고가 살짝 그죠? 이게 이제 새롭게 좀 변경되는 로고인데 이건 신제품에 좀 적용을 해서 차츰 이제 변경을 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신제품 발표 앞서서 건강검진 한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희용 이사님이 이미 눈치를 채시고 나는 인간이다. 일단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꼽으신 분들은 전부 다 파충류. 자, 술을 안희용 이사님보다 자주 마셔요. 많이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주 6회, 7회. 담배를 피우고 있다.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최근 부쩍 피곤하다. 자주 어지럽다. 환절기 감기에 잘 걸린다. 나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 원래 그런 거 말고 최근에. 자, 육식동물은 풀을 뜯지 않는다. 절대로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안 드신다는 말씀이거든요. 3개 이상 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3개 이상? 많지 않네요. 선물 드릴 분들이. 자, 3개 이상이면은
비타민 C와 관련된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요, 1928년 헝가리에서 알버트 쉔츠 조지라는 이 과학자가 과일이 색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연하게 발견을 했고요. 이 비타민 C를 발견하면서 노벨 과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체에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민이란 말이 바이탈 아민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어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체에 필요한 건데 옛날에 이제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잘 몰라서 지금 이제 비타민 중에서 사실은 체내 합성이 되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섭취 안 하더라도 일정 양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3 같은 경우도 인체에 대해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이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비타민으로 포함이 됐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뀐 거죠. 다시 발견이 된 거죠. 비타민 C가 몸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이제 이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면 얘가 쪼개져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변환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저만 아나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에 4가지 효소가 만나면 비타민 C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비타민 C가 자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건 뒤에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신바이오틱스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있다고죠? 기억 안 하십니까? 휴먼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게 인체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게 모유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유에 이제 비피더스 균이 있고 이 비피더스 균이 장내 오래 생존하라고 휴먼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모유에서 나오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옥수수를 분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분해를 해서 여기에 똑같이 4가지 효소를 투입시켜요. 과학적으로. 그럼 비타민 C가 순수한 비타민 C가 얻어집니다. 이거를 알코빅 엑시드라고 하고 알코베이트 나트륨, 알코베이트 칼슘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비타민 C를 하거든요. 왜냐면 알코빅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라서 그런 이제 산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알코베이트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의 비타민 C로 변환을 해서 섭취하실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합성과 천연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자연물로부터 얻어지느냐 아니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공장에서 생성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인체에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 뼈나 관절 같은 걸 생성할 때 비타민 C가 필수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관절이나 골 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C가.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학계에 보고된 바는 비타민 C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3 이게 이제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비타민 B2, B6 다 이제 비타민 B12 같은 건 역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인데 나이아신은 비타민 C로 신경정신과, 정신과 치유하는 데도 쓰여요. 이런 물질들이 부족하면 이런 심리 상태라든지 호르몬계 교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질환 같은 것도 초래된다고 봐서 이것들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도 함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면역세포 기능 항진, 항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맞서는 그런 힘도 또한 비타민 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천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그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서류, 파충류, 조류 이런 동물들은 콩팥에서 비타민 C가 합성이 됩니다. 콩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성분을 섭취하면 뭘로 같은데요? 포도당, 글루코스로 되고 얘가 네 가지 효소를 만나서 비타민 C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들은 양서류나 파충류나 조류는 콩팥에서 만들어지고요. 얘보다 조금 더 큰 애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합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염소, 그 다음에 토끼, 쥐 이런 애들은 간에서 하루에 이제 2g에서 10g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저 정도의 비타민 C가 스스로 합성이 돼요. 이제 건강할 때는 한 2g 정도 합성이 되다가 이제 면역 반응이 있거나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10g까지도 생성을 해내요. 굉장히 고용입니다. 그렇다면 영장류나 그 다음에 조류 중에서 조류는 보통 콩팥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게 진화 과정에 따라서 사실 상위 기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콩팥에서 하다가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영장류라든지 이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 중에서도 왜 좀 큰 애들 있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왜 대화가 될 것 같은 조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도 합성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이게 진화 과정에서 간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공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비타민 C는 보니까 조금 돌아다니면서 큰 애들, 대화가 될 만한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간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능력이 퇴화, 외부에 섭취가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화번호 20개 이상 외우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기네스에 아마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불과 지금 제 이전 세대,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제 이전 세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빨간 전화기 있고 무선 전화기 있고 뭐 이럴 때 전화기 보통 한 20개씩 거의 외우고 다니시죠. 왜냐면 그때는 저장할 데가 없어서 적거나 아니면 기억해야 전화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미 우리가 뇌에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 퇴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들이 핸드폰이라는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그 기관이 퇴화. 이미 우리는 사이드고 우리가 이제 PC나 핸드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효소, 네 가지 효소 중에 인간이 하나가 없어요. 저 옥살이즈 이런 산화제, 이 산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산화제 효소가 하나 없어가지고 합성이 안 돼요. 세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화했기 때문에 간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는 인간이다 이런 하나 뽑았는데 인간은 무조건 외부로부터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외부에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면 얼마든지 비타민 C가 충족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자연이 건강한.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 전까지는 유기 농법으로 졌어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변으로 진 거죠. 자기 변이나 동물의 변을 갖고 농사를 졌죠.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기화학 물질을 쓰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걸 편법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질소, 인, 칼륨, 그래서 NPK거든요. 나이트로젠, 그 다음에 인, K.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만 있으면 식물이 다른 영양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얘 세 개만, 두 영수만 있으면 성장을 하네. 이걸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무기 질소 화합물들 이거를 농약으로 쓰다 보니까 토양에 다른 영양성분들이 불필요하게 돼요. 비타민이라서 무기죠. 다른 무기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과일이나 야채도 영양성분들이 계속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토마토 하나, 오렌지 하나, 파프리카 하나만 키위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가 되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외부 전문 어떤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섭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아까도 보셨지만 육식동물은 풀을 뜯지 않는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셨는데 야채를 먹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더 비타민 C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단기간에 비타민 C 부족 현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비타민 C 부족 현상의 대표적인 게 구루병이거든요. 아까 잇몸에도 피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구루병이라는 거는 비타민 C가 심각할 정도로 고갈될 정도로 없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우리가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왜 먹어야 되는지, 또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들 이제 좀 비타민 C가 어떻게 합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식약처 권장량은 하루에 100mg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루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양. 그리고 최대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한선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 학계에서 발표되거나 미국 권장량이나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2000mg짜리, 그러니까 100mg짜리 알약은 하루에 한 20알까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200mg은 계속 먹어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주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상인의 한 3배 이상을 더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감기라든지 이런 면역 증상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1000mg 이상 드셔야 비타민 C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흡연자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흡연자나 음주자들한테 비타민 C를 투여를 했어요.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비타민 C가 검출되는 양을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 1000을 투여했으면은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는 양이 있겠죠. 검출되는 양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mg 투여했을 때 흡연자나 음주자는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소비 양이 많은 거예요. 흡연이나 음주하게 되면은 이런 그 산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감염되면.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유산균처럼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상온에서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되고 햇빛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햇빛에 노출을 해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까서 햇빛에 노출을 시키는 거는 비타민 C 산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통도 반드시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의 노출을 최소한 상태에서 섭취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비타민 C가 섭취가 되면 혈액 중에 6시간 정도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200mg, 300mg, 400mg 또는 1000mg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자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4시간 단위, 6시간 단위로 드시면 좋고요. 더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하고 같이 복용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응고제 중에서 이제 와피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응고제가 피가 붙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좀 묽게 해주는 건데 피를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중간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비타민 K인데 이 와피린이라고 하는 항응고 제품은 비타민 K가 합성되는 거를 역할을 하는 거를 방지해줘요. 그래서 피가 붙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들어가 버리면 와피린하고 비타민 C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전자를 환원한다고 하는데 비타민 K가 제 역할을 해버려서 피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양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피를 이제 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을 드시고 계실 때는 비타민 C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임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소염제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비타민 C를 더 많이 복용하셔야 돼요. 이게 소염제 투여 후
투여 전 비타민 C 검출량을 보면은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고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거나 이럴 때는 비타민 C를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항암제를 드시고 계실 때, 그러니까 항암 치료 중일 때 또는 항암 치료 전후, 그러니까 전후는 상관이 없어요. 전후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중일 때는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어떠냐면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일반 세포들도 사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사멸 중인데 비타민 C가 들어가 버리면 세포 사멸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 치료 중일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암 치료 전이나 아니면 암 치료 약물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포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많이 드셔야 되고요. 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나이가 계신 분들 그리고 흡연자, 음주자 모든 사람에게 비타민 C는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 인간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하나요. 그래서 요 오늘부터는 오늘 주문은 안 될 거예요. 10월 5일날 저희가 오늘부터라고 하는 건 10월 5일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크릿에서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시크릿 에이전트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인디안 구스베리 비타민 C를 이제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5일 컨벤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걸 드시고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호응으로 승급이 되겠습니까? 인디안 구스베리 비타민 C는요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합성 첨가물이 사실은 몸에 굉장히 유해하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이제 이 합성 첨가물들이 장내에 좀 오래 있거든요. 어떤 애는 한 1년 정도 있다 배출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서 가급적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첨가물 전혀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에서 추출하는 원료로 만든 비타민 C의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뒷면을 딱 뒤집었을 때 전성분명에 맨 앞에 있는 게 비타민 C면 합성입니다. 맨 앞에 인디안 구스베리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 레몬 추출물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가져온 원료가 먼저 나오면 그거는 자연에서 가져온 원료로 만든 비타민 C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비타민 C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코빅 엑시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합성으로 만들면 비타민 C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자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C인데 플러스 아세로라 추출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을 뒤집어 보면 인디안 구스베리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콜스메타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은 다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건 안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첨가물 없습니다. 100% 자연에서 찾은 원료로 했고요. 그 다음에 100mg 하루 비타민 C 권장량 100% 충족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휴대하기 간편한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실 수 있게끔 파우치라든지 가방에 휴대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고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착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단품은 한 병에 25,000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으로 할인된 팩을 할 건데요. 3개에 6만원입니다. 하나당 한 2만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컨벤션 때만 특별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려 8개를 125,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브. 네, 건강검진이거든요.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라 걷거나 튀지 않는다. 그러십니까? 자, 반주를 즐긴다. 술은 밥하고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술보다 심지어 안주가 우선이다. 그리고 밥, 빵, 피자, 면, 과자 이런 것들을 늘 즐겨 먹는다. 케이크, 쿠키 같은 후식은 식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네, 식습관이 불규칙하다. 뱃살로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 30대 중반을 넘어갔다.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늘 실패한다. 육식동물을 풀을 듣지 않는다. 이건 처음입니다. 자, 3개 이상이면 체지방을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커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커브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출시 사실 조금 변경이 됐어요. 아쉽게도 출시를 좀 변경이 돼서 언제로 알고 계세요? 컨벤션으로 알고 계세요? 자,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현황입니다. 하루에 짜장면이 300만 그릇이 판매가 됩니다. 케이크 1년에 250만 개가 판매가 됩니다. 생일 때 케이크 안 태우면 생일이 아니죠. 그 정도로 한국인이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제품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커브가 반드시 드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 커브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료, 기능성 원료가 바로 HCA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열대 과일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이 열매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는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고 나서 필요량이 5대 기능 성분이잖아요. 섭취되고 나서 남는 양은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요. 탄수화물.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지방으로 섭취되는 거를 얘가 막아줘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섭취했을 때 커브를 식사 전에 이제 드시고 식사 후에 드셨을 때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거를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복부지방,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체중조절 식품 중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HCA, 가르시아 캄보지아 제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합성 첨가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캡슐로 제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인탄 뿌리, 아프리카 망고시아, 커피 원두, 라테, 녹차, 흰 강낭콩부터 마카, 셀러시아까지. 마카 같은 경우에는 또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두 원료들이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사실 저번에 골드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커브가 컨벤션에서 좀 만나시기 어려워하는 컨벤션 직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에서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화학 부영제, 그다음에 합성 착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커브를 이게 이제 저희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얘랑 예를 들어서 리커버리랑 붙었을 때의 컨셉이고요. 커브랑 프로쉐이크랑 붙었을 때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랑 알칼라인 부스터가 붙었을 때 역할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음에 가격은 리커버리와 동일한, 굉장히 무리했어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도 리커버리보다 좀 비싸죠. 동일한 가격에 모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안희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10월에 바이오실드 컴플렉스 4종 출시를 합니다. 컨벤션 때 만나보실 수 있고 꼭 오셔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이벤트, 그다음에 부스 디자인이라든지 그날 이 컨벤션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놓치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바르셀로나만큼의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 바이오실드 컴플렉스 체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커브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1월 중에 바이오실드 컴플렉스 2종을 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래블 키트, 현재 지금 품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트래블 키트 용량도 높이고 디자인도 변경했습니다. 상품력을 높은 트래블 키트 11월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12월에는 샘플북을 드디어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크릿의 시그니처 제품들, 아이코닉 제품들을 리크루팅할 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분들은 별로 기쁘시지 않으시나요? 출시를 그래서 이렇게 아코디언북 형태로 해서 한쪽에는 샘플을 붙이고 한쪽에는 제품 설명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커브하고 비타민C 저게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수정돼가지고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커브도 마찬가지로 컨벤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풀친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참석을 독려하는, 그리고 오셨을 때 100% 300분한테는 100% 꽝이 없는 이벤트거든요. 많이 활용하셔서 컨벤션에서 정말 이제 시크릿 에이전트로서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는 할로윈과 관련된 분위기들을 센터에서 드릴 거고요. 11월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바이오실드 컴플렉스와 관련된 디지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컨벤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